자, 문학은 이렇게 1강입니다. 현대시고요. 제가 앞에서 공부 플랜은 다 짜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냥 생각난 건데 아마도 저희 조교님께서 일요일에 강의를 업로드 해주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딱딱딱 이제 플랜이 잡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대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암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기입니다. 뭐 언어매체 쪽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암기가 아니라 사례를 바탕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친구들 높은 확률로 남자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할 거고 뭐 롤이든 피파든 뭐 배그든 뭐든 간에 선생님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롤 콘텐츠나 한번 할까요? 피파나? 일단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엔 많이 죽어. 처음엔 골도 많이 먹히고 처음엔 많이 죽고 막 그래도 욕도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실수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딱 행동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뭐라 그래요? 실력이 늘었다고 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문학도 똑같아요. 자, 현대시든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고전시가 시조든 다 똑같이 암기가 아니라 사례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례는 뭘로 대체해요? 문제풀이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문제를 읽고 풀고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선택지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런 주제가 나왔다 하면은 그때 행동해야 될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알겠죠? 많지 않고 여러분이 커버 가능할 수준으로 훈련만 잘 돼 있으면 다 커버 가능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요 정도만 일단 하고 그래도 요거는 이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고 요거는 자 그럼 현대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문학이죠. 우리 문학이잖아. 문학은 제가 OT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문학은 애초에 주관의 영역이에요. 왜 주관의 영역이냐? 자, 가장 큰 차이가 이거 독서랑 문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독서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실제로 지문부터 문제까지 다 만들죠. 선택지도 다 만들죠. 근데 문학은 만들어져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확실하죠. 뭐 윤동주면 윤동주, 현진건이면 현진건, 뭐 김동희면 김동인, 뭐 정철이면 정철 다 명확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고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하던 게 있을 거고 해서 문학은 작품마다 사실상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다릅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 묶이지만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못 외워요. 다 못 외워. 그러니까 애초에 주관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작품마다 꼭 똑같이 엮이는 게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작품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 작품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선택지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같이 해보면 느껴질 거예요. 독서는 확실히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니요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학은 높은 확률로 한 문제당 5개 선택지잖아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오지선다 중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일단은 남겨두고 정말 확실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서는 본인 스스로 끝내지 못할 수 있는 판단이 불가능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저는 뭐라 그런다고요? 주관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선택지에 대해 관대해진다. 단 오답이나 정답은 확실하게 주니까 걱정 마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문학 쪽은요. 선생님 저 독서는 못하는데 독서는 진짜 잘하는데 문학이 진짜 답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요거 선택지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세요.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약간 요런 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예시인데 자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실제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을 넘기고 있거든요. 저녁입니다. 지금 제가 현강 끝내고 애들 다 보내고 앞에 이제 몇 분, 제 멘티들 앉혀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꼈어요. 혹시 몰라서. 자, 나는 치킨을 좋아한다. 요거 봐봐요. 벌써 주관이 성립하죠. 뭐부터? 그죠? 좋아요. 벌써 지금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것부터 주관이 성립을 해요. 내가 치킨을 좋아해. 근데 이 좋아한다도 주관의 영역이에요. 왜? 사람에 따라서 얼만큼이 다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실제로 대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5연 치킨 해봤어요? 5일 연속으로 치킨 먹어봤어요? 선생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치킨 대학인가 약간, 저 선생님 실제로 전 치킨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 유명한 치킨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치킨 동아리에서 치믈리에를 준비했습니다. 치믈리에 알아요? 치믈리에가 뭐냐면, 치킨 얘기하니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치믈리에가 뭐냐면, 소믈리에 알죠? 소믈리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와인 감별사죠. 우리는 치킨 감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민에서 치믈리에 대회를 열었어요. 자격증도 4기업이지만 일단 인정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봐봐, 치믈리에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건 진짜 중요해. 치믈리에 중요하죠. 자, 못 참아요. 이게 박스가 있어. 이렇게 된 박스에 한 칸에 한 조각씩 치킨이 다 있어요. 근데 다 다른 회사, 다른 맛이야. 이걸 맞춰야 돼.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아마 30개 중에 25개 맞춰야 되나 이럴 거예요. 되게 빡세죠? 그래서 이걸 맞춰야 치믈리에를 줍니다. 치믈리에 자격증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일단 치킨의 뼈 종류에서 일단 조각 몇 개? 치킨 몇 조각 와요? 순살 말고 뼈. 그렇지, 8조각. 좀 잘하네. 여러분, 그러면 치킨 몇 도에서 끓이게? 몇 도에서 튀기게? 기름 온도? 적정 기름 온도? 그렇죠. 160도에서 180도. 이런 거를 1차에서 필기 시험 보고 이제 그거 진짜 그거를 통과했다? 이거 보러 가는 거야. 속으로 파워 새끼들 이러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실제로 맞아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만큼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5일 연속 치킨 좀 개오바다. 하루 이틀은 먹겠는데 라는 사람도 있죠. 벌써 주관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문학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주관을 인정해요. 특히 어디서? 현대시에서. 그래서 화자가 얼만큼 좋아하냐에서 선택지는 얼만큼을 묻지 않아요. 그냥 뭐를 묻는다? 좋아하냐 안 하냐, yes or no를 물어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질 거야. 어차피 오지선다라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 주관의 영역은 인정하되 선택지에서 객관화시킬 거예요. yes or no냐. 이분법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이런 것만 딱 잘 찾아내시면 되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 현대시는 뭐 비유가 뭔지 청유가 뭔지 뭐 화자가 어떻고 청자가 어떻고 이거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해결하면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되고, 지금 이게 기본 마인드 세팅이 돼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안 어렵고 짜증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공부할 때 짜증내는 친구들 있죠? 저도 그런데 그게 정말 공부하다 짜증내잖아요? 오래 못 가서 자기 풀에 자기가 꺾여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제 약속. 요거는 이제 자, 행동 강령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는 이제 현대시를 봤다? 뭐 오늘 이제 우리 문학은 이렇게 해서 문학을 이렇게를 들은 학생들이라면 시험장 가서 우리 어차피 시험 점수만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풀 때 많이 틀려도 돼요. 많이 틀려도 두세요. 근데 시험장에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무조건 이거는 뭐 많이들 알 거예요. 뭐 먼저 본다?
제목 먼저 본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봐야 될까요? 복이 간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강사분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이 강의 주인은 접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제목 보고 보기 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가시면 되는데, 제목을 보는 이유는 화자가 혹은 작가가 이 시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응축시켜둔 고시기에 핵심 요약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목은. 보기는 아까 제가 말했죠. 문학은 주관의 영역이야. 주관의 예술이라서 시험 출제 자료도 이미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학생분들, 이거 주관적인 거 인정하니까요. 제가 가이드라인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독해를 해보세요. 이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따라가시면 돼. 알겠죠? 혹은 이게 그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안전선이 될 수 있고요. 알겠죠? 뭐 족쇄든 안전선이든 일단 이대로 말은 들어줘야 돼. 따라가 주긴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지문을 읽을 건데, 자, 제목 확인해 볼까요? 아이고. 자, 분필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잘렸네요. 백석의 여승입니다. 죄송해요. 자, 백석 시인의 여승이란 시인데, 여승?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미 알 거예요. 여자 승려구나. 여성 승려를 말하는 단어가 여승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 저 국어 노베라 이런 거 모른다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여승을 모르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제목에 한자 줄 거거든요. 한자에 이렇게 써 있었을 거야. 계집 여자죠. 그치? 여자를 할 때 그 여자. 승은 뭔지 몰라도 여성 한 분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은 했어야 돼요. 제목을 통해서. 알겠나요? 요 정도 힌트는 얻고 간다. 알겠나? 자, 계속 가볼게요. 근데 복이 있나요? 제가 복이 안 해놨죠? 그쵸? 자, 복이가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이건 실제로도 복이가 없었던 2009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 여승은 여기 나오잖아. 계집 여자, 여자자. 근데 계집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안 좋죠. 그렇죠? 이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여승이 합장을 했대. 합장 모를 수 있죠. 근데 합장 이렇게 이거죠, 그렇죠? 모를 수 있어. 근데 뭔가 했지? doing something이죠. 지금 doing something인데 절을 했대. 이걸 누가 말하고 있냐고 지금. 그쵸? 이거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면은 선생님 이러면 안 되고, 화자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알겠죠? 시의 서술자예요. 시의 서술자. 시 속의 서술자라고 합시다. 시의 서술자는 작가니까. 시 속의 서술자. 화자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승이 절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괜찮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죠. 어느 정도 주관의 영역이 개입이 된다고 해도 괜찮다 그랬죠. 자, 절을 했대요. 합장을 했대. 벌써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종교적 이미지가 좀 싹 들어오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전혀 눈치를 못 챈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례 공부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사례가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야. 이거 여승이기도 하고 합장도 했고 절을 했다? 약간 불교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도 괜찮아.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 화자는 일단 누군가를 보고 있어. 여승을 보고 있어요. 가지치의 내음새, 여러분 가지치 알아요 뭔지? 솔직히 대부분 모를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걸 사전을 찾아봐요?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치 버려. 그냥 뭐가 났다? 냄새가 났대. 다시 한번, 냄새 맡은 사람 누구야? 그렇죠, 화자죠.
이제 좀 느낌이 오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화자가 여승도 보고 냄새도 났나 봐. 여승 보면서 냄새가 뭔가 느꼈나 봐. 이렇게 가셔야지. 이해되나? 자, 계속 가볼게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요거 진짜 중요한데 여기만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조금 다음에는 지문을 조금 진하게 해놓을게요. 자, 옛날같이 늙었대. 그러면 화자는 이것도 누구 생각? 이것도 누구 생각? 그쵸, 화자 생각이긴 하겠죠. 계속 똑같이 화자 생각인데 화자는 누굴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 안에서만 놀아야지. 내가 늙었다는 거야? 화자 본인이 늙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보고 있었어? 그쵸? 여승 보고 있었잖아. 그럼 여승이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같이 늙었다? 그러면 옛날같이 늙었다라는 것 자체는 몰라도 해석이 안 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이 여승과 화자는 언제부터 알았다? 그치, 옛날부터 알았다. 요게 머리에 들어와야죠. 이해되나?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게 되면 현대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가 문학 개념어 설명한 거 있어요? 뭐 옛날같이 대육 뭐 직유법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택지에서 나오면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읽는 법부터 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옛날부터 화자와 여승은 알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쓸쓸한 낯이 누구 거? 여승 거잖아.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대. 누가 늙었냐고. 여승이 늙은 것 같아. 그러면 이 쓸쓸한 낯도 누구 거예요? 여승 거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거 주관적 판단이 허용된다고 우린 약속했으니까 쓸쓸한 낯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여승이. 이렇게 갈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왔어. 누구? 그렇죠. 화자. 화자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내가 서러워졌네 이제. 근데 이 서러워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굴 보고? 그렇지, 지금 뭐 한 거밖에 없어. 화자는 여승을 본 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서러워진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승 때문이죠. 이해됐어요? 괜찮나? 그러면 자, 화자가 대상을 보고 있었고 그 대상 덕분에 화자의 정서까지도 표출이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나? 자, 다시 한번 여기 아래다 이렇게 써주실래? 화자는 대상을 보며 뭐 관찰하며 관조하며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냥 본다는 거야. 화자는 대상을 보며 정서 표현을 하였다. 적어주세요. 이해되나? 혹은 정서 표현의 이유가 누구도 된다? 그 대상도 된다. 알겠죠? 근데 대상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돼요.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대상이. 알겠죠? 자, 이런 걸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시적 대상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일단 러프하게 갑시다. 가볍게 갑시다. 지금은. 자, 이해됐죠? 자, 또 가볼까? 평안도에 어느 산 깊은 금던판. 자, 봐봐. 여러분, 금던판 알아요? 금던판이 뭐야? 모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최소한 평안도는 알잖아. 북한에 있는 거. 그지? 평안도에 어느 산이래. 깊은 어디겠지? 이것도 최소한 그냥 장소 아닐까? 금던판이? 요 정도로 끝내놓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갑자기 여러분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 여기서 화자가 여승 보고 서러워졌대. 그리고 그 여승은 쓸쓸한 낯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평안도 얘기 나와. 그럼 이게 스토리라인이 약간 끊긴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딱 이렇게 딱 끊겨서 읽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일단 갑시다. 왜 끊겼는지는 백석의 이거 지워졌구나. 이 여승을 쓴 백석 시인의 의도가 있긴 있겠죠. 자, 가볼게. 다시 한번 평안도의 어디에 나는 똑같 그 나겠죠. 화자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기서 감각 있는 친구들은 눈치를 깠어야 돼요. 자, 뭘까? 이 여인이 같은 엿전에 이 여승 아닐까? 왜? 우리 했잖아. 옛날부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여인 아닐까? 그리고 이건 그러면 갑자기 뚝 잘린 것 같은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시도가 여러분의 실력을 늘게 해준다고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봐봐. 과거형이네 벌써. 점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봐봐요. 또 여인은 나 어린 딸을 때리며 차게 울었대요. 이것도 딱 봐도 화자가 이 여인을 관찰하는 것 같고 우리한테 계속 여인이 이렇게 살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고 게다가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그 여인은 곧 딸아이를 따리며 이건 때리며입니다. 이런 거를 나올 때마다만 하면 돼요. 나올 때마다 그냥 한 번씩 봐주면 된다고. 이런 어휘집 사지 마,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따리면은 때리며고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대요. 그러면 여인은 어린 딸을 때리면서 울었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쌓이더라고요. 가을밤같이 뭐 비유법도 돼 있고 계절감을 표현한 계절감을 상징하는 시어 이런 건 나중에 알겠죠? 자, 해석 먼저. 그래서 그냥 딱 봐도 여인은 어떤 상황?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 그걸 나는 언제 봤다? 평안도 어느 산 금던판이란 곳에 가서 옥수수를 샀을 때 본 것 같아. 괜찮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구심? 이 여인이 그 여승 아닐까? 이런 의구심. 자, 일단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시는요, 이 지문에서 끊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지문 다 읽고 문제 풀러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인강을 찍어두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어디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싶어서 제 의지로 찍고 있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 갖고 와야죠. 위에서 끌어오는 힘. 여인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이거? 여인은 따라 있어. 근데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대. 그러면 이 아비는 누구 아비일까요? 이 아비는 누구 아비일까? 자기의 아버지 하면은 이건 딸의 아버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상관없어요. 선생님, 딸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인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 자, 딸의 아버지든지 여인의 아버지든지 상관없어. 아무튼 가족이잖아. 가족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갔대? 10년이 갔대. 이런 걸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사이드 공부예요. 이런 걸 이제 선택지로 시간의 압축적 제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요. 지금은 먼저 이거네. 자, 가족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죠. 가버렸지. 10년이 가버렸죠. 안 돌아왔어. 좋은 상황에 나쁜 상황. 얘도 딱 봐도 이런 게 그러니까 문학은 고정관념이 좀 있어야 돼요. 고정관념이 좀 있어야 돼서 이런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애초에. 자, 계속 가볼게요. 돌아오지 않고 확정됐고 자,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여기선 이 단어만 보이면 됩니다. 무덤. 어린 딸. 끝났어요. 딸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네. 딸도 죽었어. 그럼 이거 다 부정적 상황 아닐까? 그럼 누구만 남았죠? 여인만 남았죠? 지금 여인만 남았어요. 자, 다음 년. 산꿩도 설계에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 오늘은 뭐만 하면 돼? 아니 그냥 슬픈 날이야. 왜 앞에서 계속 슬픈 상황 줬잖아. 그래서 작가가 화자가 이 앞에 거를 주고 이 사연을 주고 슬프다, 슬픈 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선생님 산공도 설계율은 이거 의인법, 뭐 화류법, 뭐 아니면은 뭐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이런 거 외워야 돼? 아니에요.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일단은 그냥 뭐만 해? 슬픈 날이 있었대. 알겠지? 자, 가볼게요. 산절의, 이것도 이렇게 밑줄이 돼 있는 건데, 산절의, 그냥 산이야. 그냥 산이야. 알겠지? 근데 좀 주면은 산에 있는 절이에요. 알겠죠? 이건 그냥 잘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어휘가 나올 때는 잘라서 해석해봐. 알겠지? 자, 산절의, 마당귀에, 마당이야, 그냥.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대. 자, 봐봐요. 아까 뭐였어? 첫 연애 누구 나왔어요? 아,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승 나왔지. 근데 우리 잡았죠?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했대. 그러면 아, 이거 절 아닐까? 이거 불교적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잡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완성돼? 산절로 다시 돌아왔어. 여인의 머리 오리가 머리카락이에요. 그냥 머리가 떨어졌대. 눈물방울과 같이. 이런 건 이제 무시하라고. 그냥 무슨 상황이야? 여인이 머리를 깎아버린 상황이야. 알겠죠? 이해돼? 아, 그래서 여기서 절에 간 여인이 뭐가 됐다? 여승이 됐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영화처럼 1년에서 말했던 게 가장 최근인 거야. 이해돼요?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럼 요거는 사실 여인이 왜 여승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연이 많았죠. 자기 남편 나갔어. 자기 딸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절에 갔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두는 건데, 자, 여러분, 문학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또 문학에서는요, 많은 작품을 공부한 사람이 사실 깡패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알겠지? 왜냐면 이게 시대를 아우르는 그 시대 정신이나 그 트렌드가 있어요. 문학도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어서 그 문학들, 뭐 특정 문학들을 많이 읽어두잖아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게 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문학을 많이 공부한 거고 그게 시간을 줄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올리고 싶으면, 문학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작품을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건 하나 추가해두세요. 자, 예전에 아이고, 이거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자,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자, 팁. 이거 그냥 따로 어디 정리해 두세요. 틈틈이 복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속세에서 고통이 너무 극심하게 달하거나 극에 달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다 잃거나 아니면 돈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하면은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디겠어요? 우리 지금 나왔잖아. 그치,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거를 다 잊기 위해서 속세와의 연을 끊는다고 하죠. 이해됩니까? 네, 요겁니다. 요런 거는 좀 알아두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 나올 때 풀 때 좀 부드럽게 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이 기억이, 이게 기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출에서 나왔던 게 이거 저번에 본 건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요. 알겠죠? 접근 자체가 달라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이게 강의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죠? 그죠? 이거 남자친구들 롤 한 판에 30-40분 하는데 그건 하는데 그죠? 이거 들을 수 있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이건 안 지울게요. 자, 또 문제가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제가 네, 다음에
얘도 너무 치우쳐져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가볼게요. 자, 근데 이게 원래 가, 나, 다에서 가만 뽑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가장 적절한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 봅시다. 우리 지금 가시였거든요. 네, 지금 제가 다 교재 다 뽑아놨죠, 그죠? 네.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자, 이럴 때 표현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자, 반어적 표현이 뭐예요? 이런 거죠.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게 그래서 반어와 역설의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모의고사나 교육청, 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어와 역설의 차이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치사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은, 그러니까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보다는 야, 하나도 안 추워. 영하 20도에서. 이거. 이해돼요? 막 존나 덜덜 떨면서, 하나도 안 추워. 아니면 그런 거지. 막 더워. 35도야. 여름이야. 아, 시원하다. 이러는 거지. 그치? 오케이? 이게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는 건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런 건 그냥 과감하게 제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전 문학은 이렇게 해서 이 강의에서, 이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거지, 그치? 주제를 부각시킨다 이런 거는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왜? 자, 봐봐. 이것도 백석 거였죠. 백석 시인이 쓴 거죠. 백석 시인이 표현법을 왜 썼겠어? 주제를 가리려고 했을까? 작가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하면 주제를 부각시키고 나발이고 이런 건 제발 보지 마. 앞에 거 있냐 없냐만 찾아. 알겠죠? 오케이?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제를 부각시키는 건. 모든 표현법의 최종 목적은 주제 부각이에요. 알겠죠? 강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선택지. 시간의 변화가 시상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의 변화가 있었지 않았나요? 아까 왜? 어디서? 여기가 가장 최근이었고, 1년이 가장 최근이었고, 2년이 가장 과거, 3년 그 다음, 4년이 이제 절에 들어온 계기. 이걸 뭐라 그래요? 시간의 변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린 이걸 시간의 변화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시간의 변화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선택지 하나하나 보면서. 시간의 변화는 얼만큼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되는데, 특히 그런 거지.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초코 펜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초코 펜슬을 처음 써봐서 글씨가 죄송해요. 시간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 오케이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상전개, 이건 그냥 솔직히 여러분 몰라도 돼요. 시상전개는 몰라도 되는 건 아닌데, 시의 서술이에요. 시 서술. 시가 쓰여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시가 쓰여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했죠. 왜? 과거로 다시 돌아갔잖아. 시간이 변했잖아.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게 뭐를 말해주는 거였어요? 왜 여인이 여승이 됐는지.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간 줄이는 팁 알려드릴게요. 3, 4, 5번을 보면 안 돼. 이거 국어에서 시간 부족하신 분들 특징이 선택지 다 봐. 45문제 선택지 다 봐. 당연히 부족하지,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확해지면 빨라집니다. 저절로 빨라져요.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 3, 4, 5번도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자, 요건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 아니죠.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 봐봐. 벌써 이게 얼마나 여유로운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있으면 된다? 포용하려는 정신이 있냐 없냐 물어본 거야. 알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은 있었어. 근데 그걸 포용하고자 하려는 거, 이렇게 끌어안고자 하려는 거, 괜찮아. 막 이런 게 없었죠. 괜찮나요? 자, 계속 3번 제끼고. 4번,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인다. 이런 건 그거예요.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거. 이런 게 대화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사실상 대화체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시속으로 쑥 깊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었죠. 자, 5번.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화연체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히는 거는 일단 화자 누구였어? 나. 대상 누구였어? 여인, 여승. 그 사람 간의 거리가 좁혀졌다고 보기도 힘들고 자연친화적 태도? 여러분 자연친화적 태도는 어차피 고전에서 해드릴 거니까 이건 잠깐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요렇게 1번 풀었고요. 자, 2번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지워야죠. 그쵸? 지금 제가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이 시간에 전화가 오지? 여러분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가 10월 초거든요. 네, 아마 수능이 한 40일 남았을 때 근데 원래는 지금쯤이면은 진짜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거든. 근데 이게 독서실에서 못 나가. 10시 하면 땡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0시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술 늦게까지 못 마시고 이거 부모님한테 구라를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 못 치니까 친구들이 다들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불쌍해요. 약간 진짜 약간 이제 재수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가끔씩 일탈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뭐 갈 사람들은 잘 가더라고. 그렇다고 이 말 믿고 또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의식의 흐름. 자,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어차피 기억, 리은만 여기 리음,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다른 시 있어가지고 잘랐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래. 기억.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금던판이었죠. 그럼 금던판을 어떻게 해설했어? 어떻게 해석했어?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겠죠. 그럼 우리 어떤 추론을 해야 되냐? 봐봐. 화자가 옥수수를 샀대요. 어디서? 금던판에서. 누구에게서? 여인에게서. 그러면 이 옥수수를 판 사람 누구? 그렇지. 여인이지 않을까? 그럼 이 여인은 옥수수를 팔면서 뭐를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 요 정도, 요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 알겠죠? 자, 계속. 그 다음에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이래요. 자, 니은 뭐였죠?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이 뭐가 돼야 된다? 자, 니은 누구? 그렇죠. 산절. 그래서 슬픈 날에 여인이 머리 깎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독서는 이렇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그게 무료로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학원 사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교님들 이제 월급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무료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독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문학 가르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은 해석의 여지가 좀 열려 있고 주관적 영역이라서 선택지 좀 관대해줘야 되고 추론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근데 독서는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아닌 거야. 알겠죠? 독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니은이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산절 될 수 있죠. 그래서 1, 2번 둘 다 답은 안 돼요. 둘 다 적절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자, 현대시 요 정도로 끝내겠고요. 어땠나요? 어땠어요? 무료인데 이 정도 퀄이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공부하는 게 맞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현대소설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 오세요. 조금 쉬었다가 현대소설에서 만납시다.